중급 문제 풀입니다. 1번 후항이 20이고 비율이 5분의 2인 B가 있습니다. 이 B의 전항이 얼마인지 구해보라고 했어요. 비율을 줬죠. 비율이 5분의 2라는 말은 2대 5라는 뜻이죠. 2대 5가 후항이 20이고 전항은 몰라요. 이런 비례식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가 20이 됐습니다. 뭘 했다? 곱하기 4를 했다. 그러면 x는 2에다 4를 곱하면 되겠죠. 전항은 2 곱하기 4. 그래서 8이 됩니다. 살짝 꼬아놨을 뿐이에요. 이 표현으로. 이런 문제에 현혹되어 틀리면 안 됩니다. 2번 곱셈식을 보고 동그라미 대 세모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B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B는 나눗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대 세모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랑 똑같고 세모분의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를 하려면 얘를 만들어야 되겠죠. 얘를 만들려면 세모가 등 밖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7은 뒤로 넘어가면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가 2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세모분의 동그라미는 7분의 2니까 2대 7이 됩니다. 이렇게 풀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도 풉니다. 다르게 풀어보죠. 이 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랑 곱하기 7한 게 뭐랑 곱하기 2한 거와 같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2 곱하기 7, 7 곱하기 2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도 풉니다. 이렇게 푸는 게 바른 방법이지만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이 재밌는 겁니다. 3번 비례식의 내항의 곱이 75일 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구해보세요. 문제의 내항의 곱이라는 비례식의 성질을 제시해 줬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외항은 3 곱하기 세모고 15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런데 내항의 곱을 줬어요. 내항은 뭐죠? 15 곱하기 동그라미. 15를 넘기면 되죠. 75 나누기 15 하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외항의 곱도 75니까 3 곱하기 세모도 75가 되겠죠. 3으로 나누면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5 더하기 25 하면 30이 되겠네요. 4번 조건에 맞게 비례식을 완성하랍니다. 조건을 보죠. 첫 번째, 비율은 7분의 3입니다. 무슨 말이죠? B가 3대 7이라는 거죠. 12를 줬으니까 3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3대 7이니까 3에서 곱하기 4한 거죠. 그러면 7 곱하기 4 하면 되죠. 4, 7, 28. 3번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3번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항의 곱은 84입니다. 내항은 뭐죠? 2 곱하기 10인데 이게 84랍니다. 그럼 넘어가면 7이겠죠. 84 나누기 12 하면 7 되겠죠. 그리고 1 곱하기 28도 84겠죠. 28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84 나누기 28 하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구해야 될 1, 2, 3은 3, 7, 28이 되겠네요. 5번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1, 2가 있습니다. 1의 톱니바퀴는 156개고 2의 톱니수는 1의 톱니수보다 65개가 더 작답니다. 1이 28바퀴 도는 동안 2는 몇 바퀴 도는지 구해보세요. 처음 보면 당황할 문제라서 내봤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거나 작은 거나 톱니 숫자가 똑같아요. 이거는 작다고 했는데 그냥 큰 거 작은 그림을 찾으려다 보니까
잘못된 그림을 줘서 혼돈을 준 것 같네요. 이건 무시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몇 바퀴가 도는지를 구하는 겁니다. 톱니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어진 것은 1의 톱니 개수 156개, 2의 톱니 개수는 1보다 65개가 작다고 했으니까 65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91개. 그래서 톱니의 수의 비는 156대 91입니다. 나누어 보죠. 숫자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91, 91로 떨어지는 구구단이 없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는 안 된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보자마자. 이 문제의 핵심은 이 B입니다. 91을 줬다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91이라는 숫자는 구구단으로 안 나오는 숫자다. 그러면 뭐다? 1부터 10까지 아무리 해봐야 안 나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1부터 해야 됩니다. 11도 안 되죠. 11은 안 된다. 12 해볼까요? 12, 1이니까 안 되죠. 13으로 해봅시다. 13으로 하면 1이고 26 나니까 12가 되겠죠. 13 하면 7 하면 되죠. 7. 그래서 13의 배수다. 91이. 91이 13의 배수다. 그래서 12대 7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숫자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91이 13의 배수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이 위를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숫자를 봤을 때 구구단에 없으면 10 이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톱니수가 아닙니다. 몇 바퀴 도는지, 얘가 몇 바퀴 도는지, 몇 번 회전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회전하는 숫자는 톱니수의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톱니가 많으면 한 칸 한 칸 한 칸에서 156칸이 돌아야 한 바퀴죠. 91은 한 칸 한 칸 한 칸 돌아서 91번을 돌아야 한 바퀴죠. 어느 게 빨리 돌까요? 당연히 작은 게 빨리 돕니다. 톱니 숫자랑 반대로 회전 숫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작아야 빨리 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과 2의 회전 수비는 톱니바퀴 수가 12대 7이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7대 12. 그래서 1과 2의 회전 수의 비는 12대 7이 아니라 7대 12가 돼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7대 12가 1이 28이니까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7 곱하기 x는 12 곱하기 28. 바로 날리죠. 7 보이니까 4, 7, 28. 그래서 48바퀴가 됩니다. 그래서 톱니의 회전수는 톱니수의 반대이고 톱니바퀴의 회전수는 뭐다?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접하지 않으면 톱니바퀴랑 비례식을 연관지을 수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톱니바퀴는 비례식이 성립을 한다. 그걸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6번 A는 200만원, B는 120만원을 어느 회사에 투자했답니다. 회사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한 금액의 B로 나누어 가졌더니 B가 60만원을 받았답니다. 나누기 전 회사에서 얻은 전체 이익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비례 배분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A와 B의 투자 금액은 200대 120이니까 0 날리고 4로 나눠지겠죠. 4, 5, 20, 4, 3, 12, 5대 3입니다. 그런데 B의 이익금을 알려줬어요. 비례 배분이니까 전체 이익금을 X라고 뒀을 때 60은 전체 이익금 곱하기 전체분의 3이죠. B는 120만원을 투자했으니까 작게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양변에 뭘 곱한다? 8을 곱한다. 60 곱하기 8이
x 곱하기 3이 된다. 바로 날립시다. 20이 되겠죠. 그래서 8이 16, 160만 원. 그래서 전체 이익금은 160만 원이 되겠네요. 7번 넓이가 900제곱미터인 과수원에 사과를 17그루, 감나무를 13그루 심는다고 해요. 과수원을 과일나무 수에 따라 나누어 나무를 심으려면 사과나무는 몇 제곱미터의 땅에 심어야 되나요? 실제 이런 일들이 현실에 있을 만한 문제죠. 과수원뿐만 아니라 한쪽은 벼, 한쪽은 보리, 한쪽은 감자, 한쪽은 고구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종류니까 비례배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와 감나무의 비부터 구하죠. 17대 13이에요. 그러면 사과나무를 심을 땅은 비례배분이니까 전체 900에다가 얼마? 30이죠. 더하면 30. 그리고 사과에 해당되는 게 17이니까 17. 0 날리고 30이죠. 암산해보죠. 0이니까 0을 붙이고 3, 1은 3, 3, 7, 21. 51이죠. 그래서 51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감나무는 얼마죠? 390제곱미터가 되겠죠. 900에서 510을 빼면 되니까.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을 땅은 510제곱미터가 됩니다. 8번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가 7.5대 4.5라면 밤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상당히 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낮이 길고 겨울에 밤이 길죠. 몇 달 전만 해도 7시면 밝았는데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7시 되면 깜깜해요. 그래서 길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밤은 몇 시간이라는 말은 하루는 24시간이죠. 몇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하루 중에 밤의 시간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배분 문제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를 줬습니다. 7.5대 4.5니까 곱하기 10하면 되죠. 75대 45. 5로 나누면 15대 9가 되겠죠. 3으로 나눌 수 있겠죠. 5대 3. 그래서 낮과 밤의 길이가 5대 3이다. 그러면 밤의 길이는 전체는 몇 시간? 24시간 곱하기 전체가 8이고 밤이 3이죠. 3, 8이 24니까 밤의 길이는 9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낮의 길이는 얼마다? 15시간이 되겠죠. 24 빼기 9 하면 되니까. 9번 뭔가 애니메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6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춰 놨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에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오후 몇 시 몇 분인지 구해보라고 했네요. 문제를 뽑을 때는 이 문제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풀려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요즘 시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죠.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시계를 안 차고 다녀요. 그래서 6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다는 게 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엄마 아빠 세대는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전자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전자시계는 시계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건전지 수명이 존재하죠. 수명이 다 돼가면 시계가 느려지거나 시계가 빨라지거나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엄마 아빠 세대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냥 그렇다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하루에 6분 빨라진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전체를 24시간으로 보면 되죠. 24시간 대 6분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후 1시까지예요. 그럼 몇 시간인지를 구해야 되죠. 바로 노는 학생은 바로 하면 되는데 잘 안 하는 사람은 오늘과 다음 날이니까 내일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오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5시간이 지났잖아요. 오후 12시에서
5시간이 지났으니까 12시에서 5를 빼면 되겠죠. 오늘은 7시간. 내일을 봅시다. 내일. 다음날은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죠. 12시까지가 12시간이니까 12시 다음에 오후 1시를 다음에 몇 시? 13시가 되겠죠. 오후 1시를 13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1시라는 말은 20시간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24대 6이 얼마다? 20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겠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바로 계산합시다. 6, 4, 24니까 6 날릴 수가 있겠죠. 4도 날릴 수 있겠죠. 5. 그래서 몇 분 빨라진다? 5분 빨라진다. 근데 문제는 오후 몇 시 몇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날 오후 1시니까 오후 1시 5분이 되겠죠. 5분이 빨라졌으니까. 문제에서 6분씩 느려졌다면 그러면 12시 55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빨라졌으니까 더한 거고 느려졌다면 빼줘야겠죠. 문제에서 시계가 빨라졌다고도 넣을 수 있지만 느려졌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전지가 다 돼가면 시계가 느려집니다.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얘는 좀 이상한 시계죠. 이상한 시계라 한번 내봤습니다. 10번 지연이네 가족 5명과 영민이네 가족 2명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여행 경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연이네 가족이 경비로 85,000원을 냈대요. 전체 여행 경비가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가족 수에 따라 여행 경비를 부담했으니까 비례 배분이고 가족 수의 비를 우선 구해야겠죠. 지연이네가 5명, 영민이네가 2명이니까 가족 수의 비는 5대2가 되겠죠. 그리고 지연이네 여행 경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85,000원은 전체 비용은 모르고 비로 따지면 7분의 5죠. 2개 더하면 7이니까 지연이네가 사람이 많아서 더 많이 낸 거고 분모에 7이 보이니까 등호를 기준으로 곱하기 7을 한다. 곱하기 7하고 남고 5를 바로 날리죠. 17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여행 경비는 03개 그대로 가고 7일은 7, 77, 49, 74니까 119가 되겠네요. 1190001 11만 9천원이 됩니다. 개념 정리에 설명했듯이 비례식, 비례 배분은 일상생활에 많이 쓰입니다. 저도 최근에 비례식을 써서 계산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방정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틀린 문제는 꼭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시간이 나면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